폴란드 국방부가 터져버렸습니다. 2년 전 FA-50 전투기를 두고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1년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국가안보회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외칩니다. 이 기술만큼은 절대 넘어가게 두지 않겠다. 이날의 사건으로 한국 전투기의 충격 실체가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폴란드를 오열하게 만들었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시켰을까요? 한국 전투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제이 비에르카입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정책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게 된 것은 그저 국방부 관료로서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저 개인에게도 너무나 각별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약 2년 전, 그러니까 2022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겨울, 저희 폴란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안보 위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국경 너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폴란드 전체가 공포와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동부전선 정세였고 그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나토 본부에서 들어오는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장관님은 거의 매일 회의를 소집하셨고 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제게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안제이, 방법이 없을까? 우리 스스로 지킬 준비를 할 수 없냐는 말이야. 그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저는 대답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폴란드는 국방력 확충을 꾸준히 해왔지만 여전히 공군력은 취약한 상황이었고 최신 기종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방산 강국들과 협상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인도 일정은 불확실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요구 조건은 대부분 일방적이었습니다. 1단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그 다음 지원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전까지는 자세한 기술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점점 저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협상이 계속 공회전을 반복하던 어느 날, 저희 테이블에 하나의 새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사실 처음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면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에서는 세계적이지만 방산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관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제이, 우리 모든 선택지를 모두 열어두자. 우선 한국을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 측 대표단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날 저는 다른 회의 때처럼 큰 기대 없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낯선 국적의 업체를 만난다는 긴장감보다는 또 한 번 형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듣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표단은 총 3명이었고 그중 협상 책임자는 마르코 한 이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이름과 서구식 이름이 혼용된 특이한 조합이었죠. 그는 이전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여러 국제협상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첫 인상은 매우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화려한 수트도 아니었고 불필요한 과장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준비된 서류 처리 단출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 단계의 협상에서는 두꺼운 브로셔와 3D 애니메이션으로 상대를 압도하려 드는데 이들은 노트북 한 대와 얇은 도면 몇 장만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침착하게 본질부터 접근했습니다. 안제이 참모님, 폴란드가 지금 가장 우선하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 보유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작전 운용 능력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그런 현실적 로드맵입니다. 마르코 한 이사는 그렇게 운을 띄우며 노트북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예상 밖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FA-50을 인수한 이후 구체적인 주별월별 일정표가 상세히 짜여 있었죠. 조종사 선발, 초기 기초비행훈련, 무장통합훈련,
나토 표준 교전 절차 교육, 정비사 양성 커리큘럼까지 모든 과정이 시간표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다면 최초 기체 인도 6개월 내에 초도 작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창 구축과 부품 물류 창고 구축까지 병행하여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별로 완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말에 장관님도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비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공유가 가능합니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엔진 모듈 정비를 포함한 주요 구성품 유지 보수 기술을 현지에서 완전히 습득하시게 됩니다. 다만 엔진 코어 제작 등 일부 고도 기술은 한국 본사 생산 라인에서 제조합니다. 그 대신 모든 정비 데이터와 진단 장비 운용법은 폴란드 기술진이 마스터하도록 지원합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기술 보호서는 분명히 그으면서도 운용국가가 스스로 충분히 운영하도록 현실적인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유럽 업체들이 계약 후 협의를 반복하며 교묘히 기술 정보 제공을 회피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종사 훈련은 어떻습니까? 나토 표준에 맞게 진행됩니까? 이번에는 그들의 훈련 책임자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예, 폴란드 조종사분들이 나토 내에서 바로 작전 배치가 가능하도록 훈련 모듈을 설계했습니다. 전자전 대응, 공중전 기동, 지상 공격 임무까지 단계별 시뮬레이터와 실기 훈련을 병행합니다. 초기 훈련은 한국에서 시작하고 중반 이후엔 폴란드 기지 내 전담 교관 파견을 통해 완전히 현지화를 완료합니다. 그날 회의가 끝날 무렵 장관님이 저에게 낮게 속삭이셨습니다. 안제이, 저 사람들 믿기가 없어. 보여준 게 다 실질적이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로 말하고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들이 진짜입니다. 한국 대표단은 떠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장관님, 저희는 계약서가 아니라 협력 이행표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스케줄을 계약의 일부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가 저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 계약이 아니라 시행보장 계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관님과 저는 한국을 신중히 검토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협상팀도 기술 자료를 세부 분석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심층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 인생에서 아마 가장 숨 가빴던 시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한국 대표단과의 첫 만남 이후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는 치열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안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고 내부 실무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은 여전히 저희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고 특히 기존에 협력했던 프랑스와 미국 측 로비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제안하는 기술 이전 약속이 과연 현실적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일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 기술은 끝내 안 줄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입증된 프랑스 라팔이 훨씬 안전한 선택인 것 같구만. 뭘 이렇게 생각이 깊어? 내부 실무회의에서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은 날카롭게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안제이, 우린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봐야 해.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한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약속이 정말 가능한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해. 그렇게 해서 저희는 두 번째 한국 방문단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실무진뿐 아니라 공군 지휘부, 기술검증단, 심지어 현지 공학대학 교수들까지 동행했습니다. 이른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서울은 아직 봄 기운이 완연하지 않은 쌀쌀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처음부터 실전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형 생산 라인부터 방문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의 KAI 조립 라인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기계적 자동화와 숙련된 기술자들의 손작업이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날렵한 FA-50 기체들이 차례차례 라인을 따라 조립되는 모습은 저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비창에서는 더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실제 엔진 분해 과정을 시연하고 있었고 초청된 저희 공군 정비사들이 그 작업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연이 끝난 뒤 한국 측 책임자가
저희 정비사들에게 직접 장비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분해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옆에서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기술을 숨기기는커녕 실습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그들의 태도는 기존 업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계약 전에 이렇게 깊숙한 현장 실습은 엄두도 못 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이튿날엔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조종사 출신 교관이 저희 공군 소령들에게 직접 시뮬레이터를 시연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비상 착륙, 야간 비행, 적기 회피 기동 등 다양한 상황이 정교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뮬레이터 시스템의 운영 코드는 나토 표준 교범에 맞춰 철저히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폴란드 공군 작전 참모였던 레오넥 대령은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조종사들도 짧은 기간 내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겠는데요. 시뮬레이터만으로도 실비행 훈련 휴가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을 들은 장관님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이전이란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우리는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단순하진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과정이 본격화되자 프랑스, 미국, 그리고 독일까지 기존 경쟁국들이 급격히 조건을 수정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측은 라팔 전투기의 단가를 기존 대비 크게 할인했고 미국도 F-16의 긴급 생산 우선순위를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기술 개발 프로그램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장관님은 다시 실무진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장은 무겁고 조심스러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우리 폴란드군은 어떠한 길로 스스로 걸어야 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프랑스와 미국이 제안하는 조건은 단기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조건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동일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유지 보수 계약 독점, 그리고 장기 의존성입니다. 한국의 제안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 기술자를 키우겠다고 합니다. 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군이 스스로 설계와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님은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안제이의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나의 판단은 한국이에요. 한국과 손잡읍시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협상팀은 한국 측과의 최종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계약 규모는 FA-50 전투기 총 48대 도입, 정비창 구축, 폴란드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 부품 현지화, 장기 기술 교류 협력까지 포함된 대형 패키지로 확정됐습니다. 며칠 뒤 역사적인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양국의 공식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장관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기존에 검증된 유럽 미국 시스템보다도 말입니다. 장관님은 마이크를 천천히 집어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담담했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하늘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공군이 자립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파트너였습니다. 그 순간 장관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 역시 그저 숨죽인 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가슴도 뜨겁게 복받쳐 올랐습니다. 저 역시 이 순간을 위해 수개월을 달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눈물은 단지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한 나라가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결심한 자립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장관님의 눈물이 흘렀던 기자회견장이 벌써 2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저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간의 여정은 단순한 전투기 수입 사업이 아니라 폴란드 공군 역사 전체를 새로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과정을 곁에서 함께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FA-50 첫 기체는 계약 체결 불과 7개월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빠른 인도 속도 자체가 당시 나토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군기지 활주로에 처음 은색 FA-50이 착륙했을 때 폴란드 군악대가 연주하던 폴로네이즈의 선율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날 저녁 장관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안제이, 저 비행기가 뜨는 걸 보고 있자니 드디어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전 준비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조종사 후보자 선발, 교관단 편성, 정비사 양성, 정비창 구축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파견된 교관팀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장에서 군기를 세우거나 위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같이 나와 시뮬레이터를 가동했고 저녁 늦게까지 비행 데이터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그중 교관팀장인 이승재 중령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는 단순히 비행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 조종사들이 스스로 다음 세대 조종사를 가르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철학은 훈련 현장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들은 처음엔 어색한 한국식 교관법에 낯설어했지만 이내 빠르게 흡수해갔습니다. 특히 공대지 사격, 적어도 침투, 복합기동 훈련에서는 FA-50의 장점이 빛났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훈련이 나토 표준 교범에 기반해 설계되어 별도 전환훈련이 필요 없는 것도 큰 장점이었죠. 훈련 중반쯤 되자 한 조종사 후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제이 참모님, 처음엔 이 기체가 라팔이나 F-16보다 부족한 게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우리 환경에선 이게 최적입니다. 우리 손에 맞게 다듬어지는 느낌입니다. 정비창 구축 역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폴란드 남부 루블린에 새롭게 세운 정비창에서는 엔진 모듈을 포함한 주요 부품 정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비사 양성 프로그램을 마친 첫 폴란드 기술자들이 엔진을 분해하며 진단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저 감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한국 군사에서는 여전히 일부 고난도 부품 제조를 맡고 있었지만 운용국가의 핵심적인 유지보수 역량은 폴란드가 스스로 확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자립이라는 말의 의미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안제이, 이젠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것도 비행 중 결함 진단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비창장 말의 기술위원이 밝게 웃으며 그렇게 보고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훈련 중 폴란드 조종사 얀 브르제츠키 소령이 한국 교관들과 나눈 대화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가르쳐주는 겁니까? 원래 수출국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승재 중령은 잠시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오래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비행기를 익힐 때 미국 교관들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저희는 기술을 배웠고 지금 그걸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한 번 배운 기술은 나눌수록 더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장사꾼이 아닌 이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동반 성장이라는 철학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FA-50은 폴란드 공군 전력에서 점차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 긴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스스로 방공초계를 띄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한때 저희가 항상 미국 AWACS나 독일 파견기지의 지원을 받아야 했던 시절은 이제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이 협력 모델은 새로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형 다목적 경전투기의 실질적 작전 유용성과 기술훈련 중심 협력 모델은 유럽 내에서도 몇몇 중견 국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군사 전문가들이 저희 루블린 정비창을 방문하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폴란드 공군 참모 총장인 스타니스와프 장군은 최근 고위급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산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함께 스스로 가르치고 수리하고 지휘할 수 있는 공군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자립 기반이 하나씩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뜻밖의 보고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국방부 보안실에서 작성한 비밀 메모였습니다.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일부 정비 데이터 파일이 외부로 유출될 정황이 포착됨.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렵게 전수받은 기술 일부가 해외 정보 브로커를 통해 타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접촉이 폴란드 내부 인력을 통해 시도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안제이, 이대로 두면 파국이야. 보안실장인 크시슈토프가 긴장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미 사법당국과 협조 중입니다. 함정수사로 유출 통로를 확인 중입니다. 반드시 잡아낼 겁니다. 며칠 후 해외 브로커와 접촉을 시도한 폴란드 정비창 내부 기술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브로커 역시 공항 출국 직전에 붙잡혔습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저를 더욱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거액의 금전 유혹에 흔들렸던 것이었죠. 이 사건은 곧바로 장관님께 보고됐습니다. 장관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립이란 단어가 쉬운 줄 알았나 봐.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기술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법이지. 그날 저녁 장관님은 한국 대사관 측과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세윤 이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이 사안을 스스로 밝혀내고 법적 조치까지 주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술을 함께 나눈다는 건 책임을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폴란드는 그 책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장관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이사님, 우리는 동맹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오히려 양국의 신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기술은 퍼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사람에게만 온전히 전달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일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가 이토록 먼 길을 걸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의 제 책상 위에는 그간 쌓인 보고서, 회의 자료, 훈련 프로그램 일정표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넘기다 보면 2년 전 장관님의 눈물이 흐르던 그날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FA-50 전력은 어느덧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첫 폴란드 교관단이 독자적으로 신규 조종사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관 중 한 명이 바로 첫 기수로 훈련을 받았던 얀 브르제츠키 소령입니다. 그는 이제 본인이 한국 교관들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후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얀 소령은 새로 입대한 훈련생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하늘을 지킬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 말에 젊은 훈련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도 묘하게 울컥해졌습니다. 정비창 역시 완전히 현지 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루블린 정비창장 마렉 기술위원은 이제 한국 본사의 기술 지원 없이도 대부분의 고장 진단과 수리를 스스로 해결합니다. 복잡한 엔진 모듈, 교체 작업까지도 폴란드 인력만으로 소화해내고 있죠. 그들은 한국에서 배운 기법 위에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덧붙이며 시스템을 더욱 최적화해 가고 있습니다. 마렉은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제이, 기술이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운 걸 우리 손으로 다듬어 가니까 더 애착이 생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노라면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한국이 새삼 고맙습니다. 한국이 저희에게 단순히 기계를 판 것이 아니라 자립의 사고방식을 가르쳐준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나토 회의장에서도 폴란드의 발언권은 한층 무게를 얻고 있습니다. 소형 다목적 전투기 운용 모델의 대표 사례로 폴란드가 언급될 때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과거 항상 다른 국가들의 보호를 기대해야 했던 폴란드가 이제는 독자적 방위 전력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나라로 성장했으니까요. 최근 한국에서 또 다른 방문단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였습니다. 드론 정찰 시스템, 전자전 훈련센터, 위성통신 연계 기술까지 협력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이끄는 정세윤 이사와는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 이사님,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의존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 이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재희 참모님, 아니죠. 저희가 드린 것은 길을 여는 열쇠였을 뿐입니다. 그 문을 열고 걸어온 건 여러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수출입 계약이 아니라 진짜 동맹임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장관님 역시 요즘 자주 이 말을 반복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그늘 아래 숨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과 함께 우리 스스로 하늘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은 저희 내부의 하나의 새로운 정신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외부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켜내겠다는 자부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정책 참모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스스로도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저 역시 외세의 기대는 폴란드가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폴란드를 만드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보람으로 남습니다. 이제 FA50은 폴란드의 하늘 위를 매일같이 비행하고 있습니다. 북쪽 발트해 연안에서 동쪽 국경선 상공까지 이 전투기들은 단지 철과 엔진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신뢰와 책임으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루블린 기지 근처 언덕에 올라가 FA50 편대가 훈련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석양 아래 은색 동체가 활주로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비행기는 단지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미래다. 그리고 그 미래 한가운데에는 한국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폴란드와 한국은 이제 진정한 동맹으로 하늘 위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이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